자, 국정감사를 하면요. 매년 NGO 모니터단이 평가를 합니다. 그 모니터단이 내놓은 이번 국감 평점 D점이었어요. D학점. 그러니까 간신히 F학점을 면한 거죠. 그런데 여당 의원이 최 위원장을 나온 그 대목을 언급하는 과정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제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의 간이 평가가 나왔고 2024년 국감은 D학점 감사기능 상실, 여기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전체 의원 질문하세요. 감사 질문. 시간의 20%를 차지하십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있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요. 겁니다.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안 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 하실 거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은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이런 네, 제목입니다. 최수진 위원에 대해서 같습니다. 온갖 얘기가 떠돕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안전합니다, 우리가. 저 이거 팩트입니다. 위원이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 앞 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흔듭니다. 아이, 저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여기 열정도 있습니다. 열정입니까? 갑질인가 표현했습니다. 지금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니. 자, NGO 모니터단이 낸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이 22대 첫 국감은 D학점이에요. 그러면서 2명,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발언을 과하게 했는가. 과하다 한 발언 시간도 지적을 했는데요. 김채곤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0월 7일 날 2시간 7초를 발언했답니다. 전체 과방위 회의의 발언의 양의 거의 20%에 육박한데요. 각 의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의 5.44배를 최민희 위원장 혼자 얘기했답니다. 이거 지금 문제다라고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가 잘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정견이라든가 자기의 입장, 주관, 편견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D학점을 매겼는데 이번에 보면서 앵커님도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뭔가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래서 이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 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 기억나는 게 그 강혜경 씨라는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 나와서 이제 자기 들었던 얘기를 갖다 이제 폭로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보도됐던 것들을 그냥 리바이벌 다시 돌렸을 뿐이지 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 국감을 D 정도로 줬는데 저는 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낙제점이지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그 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 여당의 최고위원이지만 뭔가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 문제점들을 제대로 따끔하게 지적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나도라면 제가 과장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은 그저 몇몇의 어떤 상임위원장들이 자기 한풀이성 발언들 이런 것들만 난무하고 그다음에 그 국감이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국회의 품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입증해진 그런 국감이었지 국가를 위해서 뭐 제대로 한 것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진행 평가가 D학점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 국감에 대한 총학점이 D학점이라는 겁니다. 자, 최 위원장 보신 것처럼 팩트를 빙자해서 욕을 한다라고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방위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민희 위원장의 독재가 정말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지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정지한 것은 심각한 독재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독재 시대 안 살아봤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80년대 학번이고요. 학생운동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본인만 나라 위해서 일한 척 상당히 듣기 거북하고요. 제 발언이 또 어떤 제재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언권이 박탈당한 동료 의원 옆에 두고 국정질의 할 수 있는 마음 생기겠습니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누가
무슨 권리를 박탈합니까? 국회의원에게 발언권을 뺏는 것은 군인의 군복을 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자, 네. 그러니까 이번 국감 들어서 민주당 위원장들이 당신 발언 중지, 발언권 박탈, 복도로 나가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한국 정치판, 특히 국회를 한 30년 정도 겹해서 쭉 지켜봤었는데요. 사실 뭐 이번 국감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제 눈에도 정말 좀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이 상황인데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그러니까 지금 입건을 갖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나름대로 상당히 또 이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진영 간의 대결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뭐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순기능인, 그러니까 이 본래의 기능인 이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 뭐랄까 쟁투가 더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부각되는 부분들은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사실 이 지금 국회를 이 지금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좀 유념해서 한번 살펴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기준에서도요, 사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정할 때, 선임할 때 조금은 저 기준에서 약간 벗어났 분들이거든요.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나름대로는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사선이거든요. 그걸 주로 삼선들이 하는데 또 정청래 위원장은 바로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을 한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경우, 특히 사선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을 시켰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사위와 가방위를 시켰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분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쭉 봤지만 이번 뭐 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상임위 시간대도 보면 이 두 분의 좀 튀는 행적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주당이 의도했던 일종의 법사위와 가방위에서의 전투력 집중, 그리고 정치적 성과,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갑질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 차원에서 이 두 위원장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자제, 뭐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좀 충고 이 이야기들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